네, 여러분 162페이지 지금부터는 우리 파트 2 우리 주관식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편이죠. 실무편. 파트 1은 우리 객관식 법령편을 함께 공부했고 지금부터는 주관식을 할 겁니다. 주관식은 우리 실무편은 총 문제가 크게 4개가 나와요. 큰 문제가 4개가 나옵니다. 문제 1번은 이제 소득세 신고 그리고 조사 소득세 신고 내역을 우리가 조사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본다. 이런 거고요. 문제 2번, 문제 3번은 둘 다 법인세 관련한 겁니다. 문제 2번은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스스로 법인세 신고를 한다. 신고서를 한번 써봐라. 이게 문제 2번이고요. 문제 3번은 신고가 된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적출사항이 발견되었다. 기존 신고 내역이 있고 이번에 새로 적출한 내용을 발견해서 경정을 해봐라. 이게 그런 게 문제 3번이고요. 문제 4번은 조사 사무 처리 규정. 에 대해서 알고 있냐? 요즘은 추세가 OX 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배점은 문제 1번, 2번, 3번이 30점, 30점, 30점 이렇게 해서 90점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점수가 문제 1번, 2번, 3번 소득세 한 문제, 법인세 두 문제 여기 있는 거고 마지막 4번이 10점. 조사 사무 처리 규정이 10점인데 이게 배점 자체는 4번이 적지만 점수 따기가 좋아요, 여러분.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기존 기출 문제에 대한 정도만 최근 한 2, 3년치 정도를 잘 분석하고 나면 10점 전부 다 획득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 절반 이상, 5점 이상, 6점, 7점, 8점 이렇게는 수월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수를 획득하기 좋습니다. 자, 전반적인 거를 이제 OT에서 설명을 이미 드렸었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문제 1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체를 훑어보는 시간을 지금 가질 거예요. 문제 1번의 구성. 자, 문제 1번은 여러분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를 이제 신고한 내역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조사 중이다 해가지고 신고 내역에 대한 확인을 한다. 근데 이제 문제 3번처럼 우리 법인세 조사를 이제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존 신고 내역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번 경정을 새로 해봐라 그렇다기보다 그냥 하나의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신고서를 하나 쓴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여러분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한 2년 전부터는 지금 이 유형이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된 것 같아요. 사실 또 언제 바뀔지는 모릅니다. 이게 사실 법인세 문제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옛날부터 그 전부터 틀 자체는 그냥 늘 그대로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2번은 법인세 신고 문제 3번은 법인 조사, 적출 사항인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냥 하나하나에 대한 그 강론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법인세에 나오는 감가상각비를 풀 수 있니? 알고 있습니까? 법인세에 나오는 대손충당금을 할 수 있나요? 그걸 물어보는 거하고 사실 똑같아요. 그냥 작은 문제.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 문제 1번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에는 기타 소득 금액 이런 거를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이제 근로소득자의 연말 정산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런 것까지 이연 정도 있었고 예를 들면 추계 사업소득자인데 추계 소득금액 도출 사업소득자인데 장부가 없다. 장부가 없이 추계로 신고하려고 한다. 이때 기준경 비율을 적용해서 이런 신고할 때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쭉 계산해봐라. 막 이런 식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한 최근 한 2년 그러니까 최근 4회차, 5회차 그 1년에 우리가 시험 2번 보잖아요. 조사요원이.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4에서 5회차 정도 치르면서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걸 분석하고 있으니까 봤을 때 유형이 지금 이 유형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안착된 것 같아요. 또 언제 바뀐다면 또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요 유형만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또 과거에 나왔던 유형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긴 해요, 사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한동안은 지금 이렇게만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1번이 기존에 보시면은 제가 23년도에 추록으로 이 유형에 대한 거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71회 24년 상반기 시험에 나왔던 거를 지금 같이 풀 거거든요. 이 추록하고 거의 내용이 이제 당연히 조금 변형된 건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거랑 같습니다. 지금 이 올인원 24년 올인원에 있는 문제 1번과 23년도에 제가 추록으로 따로 짧게 낸 그게 있거든요. 그 추록 강의도 따로 있고
그거랑 거의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하고 올인원 요거를 함께 하면서 문제 1번을 함께 하시고 추가적인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23년 추록도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24회, 2회차 24년 이것만 봐도 충분하실 거예요. 유형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세무조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공제 쪽으로 넘어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틀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소득자에 대한 거를 요즘은 많이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뭐 근로소득자라던가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사업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장부가 아예 없어서 추계를 할 줄 아냐 기준소득 금액과 이제 단순 경비를 적용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유형에 일단 집중합시다. 이 유형을 하고 법인세까지 하고 조사 사무처리 규정까지 모든 거를 일단 최근 유형으로 주관식에 대한 거를 전부 다 한번 돌린 다음에 여유가 되시는 분은 기존에 있던 뭐 이제 다른 소득세 관한 문제를 보시는 걸로 일단은 지금 이 유형에 집중합시다. 자, 좀 다른 소리를 말씀드렸고 전반적인 걸 말씀드렸고 문제 1번을 전체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지금 가질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문제 1번 거주자 김국세 여성이고 45세네요. 그래서 이분은 가방 제조업 사업 소득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득이 있는 분이에요. 다른 소득은 언급이 없네요. 귀하는 김국세의 2024년 사업 소득에 대하여 세무조사 중입니다라는 거예요. 기존 내역들 지금 아래 내역들을 보면서 이제 틀린 게 있다면 고치고 뭐 이래 보라는 거죠. 세무조사 한다는 거니까. 자, 김국세는 자료 1, 자료 2와 같이 24년도 기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조사해서 확인한 사항들이 이제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고 이제 고칠 거 고치라 이런 말입니다. 자, 거주자 김국세는 제시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이네요. 복식부기 의무자래요. 아, 간편장부 대상자는 아니구나. 간편장부 대상자 아니고 복식부기 의무자구나. 됐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서도 성실사업자는 아니네 이 말이에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안에서 또 여러 가지로 나뉘죠, 여러분.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서도 복식부기 의무를 다할 때 세무조정을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자가조정하는 사람도 있고 외부조정 그러니까 세무사, 외부 세무사 회계사한테 부탁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기준이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서 복식부기 의무자긴 한데 금액이 너무 크지 않다면은 스스로 세무조정 해도 됩니다.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신데 매출이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식부기 기준이 3억이라고 하면 외부 조정 금액 기준이 예를 들면 가분이라고 하면 6억이거든요. 3억을 넘는 거는 기본이고 6억도 넘으시나요? 그러면은 세무조정 우리 필경비 산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무조정을 외부 세무사, 외부에 있는 회계사한테 맡기세요. 라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 외부 조정을 하는 거죠. 외부 조정 대상인 복식부기 의무자인 거예요. 자, 외부 조정 대상자이면서도 예를 들면 작년 매출이 6억 넘는 거는 당연하고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준은 작년 기준은 아니고 올해 매출이 만약에 이게 또 뭐 12억 뭐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장사가 더 잘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자, 외부 조정은 물론이고 외부에 있는 또 세무사 자격이 있는 외부 전문가한테 성실하게 신고했다는 확인까지 받아오세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성실 신고 확인까지는 안 받으셔도 돼요, 이 말이죠. 여러분 저 지금은 그냥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실 사업자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아닌지는 정기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요. 외부 조정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정기 매출로 판단해요. 근데 성실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단기 매출로 판단하거든요. 지금 이 주관식 공부할 때 이것까지는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물론 객관식 풀 때는 지금 이 내용도 아시는 게 좋겠지만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큰 틀에서만 합시다. 그래서 성실 대상자라면 뭐라고요? 외부 조정을 해야 되는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추가적으로 확인서까지 받아야 돼요. 어떤 거?
매출 내역이 이렇게 투명합니다. 제가 뭐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지분에 대해서 뭐 가족들하고 뭔가 지분으로 뭔가 잘못되거나 어떤 의심이 갈 만한 거래를 한 게 없습니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가 이 신고를 할 때 성실하게 신고했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국세라는 사람은 어떻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복식부기 의무자이긴 하네요. 그죠? 그런데 뭐다? 성실 대상자는 아니래요. 뭐 성실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이런 대상자는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표현만으로는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만 나왔지 그 세무조정을 자가조정 대상자인지 외부조정 대상자인지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건 지금 풀이할 때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성실사업자까지는 아니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고 복식부기 의무자군요. 그리고 성실 대상자는 아니네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아니네요. 정도. 자, 성실 신고 확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표준세액공제를 여러분 성실 신고 확인 사업자는 여러분 보세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원래 다른 소득세 신고는 5월 말까지면 되잖아요. 근데 성실 신고 확인까지 받아야 되면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어떻게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게 기간을 더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요구하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당신이 매출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확인 받아오세요.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확인 받아오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세액공제를 뒤에서 이제 볼 건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요거를 성실 사업자라면은 12만 원 많이 해줘요. 성실 신고 확인 받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2만 원 해드릴게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실 사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12만 원이 아니라 표준세액공제에다가 7만 원을 적용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성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읽고 나서 뭐 아닌 모양이네요. 출제자님 뭐 아닌 모양이네요. 라고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는 성실 대상이 아니란 것의 의미는 출제자가 의도한 함의는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적용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다양한 게 있는데 혜택도 있고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요 시험에 한해서는 요것만 알면 됩니다. 일단 표준세액공제를 7만 원을 적용하는구나. 성실 대상자가 아니니까 성실 대상자라면은 표준세액공제를 많이 해줬을 텐데 신고하느라 고생했으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표준세액공제는 7만 원만 하면 되는구나. 됐죠? 오케이. 그리고 요거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뭐 적을 분들 적고 찍을 분들 찍으시고 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문제 제시된 항목 외의 다른 공제, 다른 소득 공제, 다른 세액 공제는 없다고 가정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뒷페이지 여러분 자료가 나와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풀이가 아니고 전반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여기는 보면 되겠죠, 여러분. 자료 1번은 신고 내역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 김국세라는 사람이 복식부기 의무자고 여러분 제가 말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어떻게? 자기조정이었어요. 예를 들면 가군이라고 하면 작년 매출이 3억이 넘으면은 복식부기 의무자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작년 매출이 3억을 넘는 거는 물론이고 6억을 넘으면은 외부조정 대상자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외부 세무사한테 세무조정을 맡기진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자가조정을 했네요. 그죠? 오케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아니라고 하니까 체크 안 돼 있죠. 요렇게 체크한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해석만 하시면 돼요. 지금 사실 이 페이지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풀이에 영향을 끼치고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그냥 해석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정기 늦지 않고 정기 신고 5월 달에 신고를 했네요. 그리고 소득 금액이 뭐 9,600만 원이고요. 여러 가지 뺄 걸 빼고 뭐 과표는 8천만 원이고 한계 적용되는 세율 구간은 24%다. 그래서 뭐 세액이 나오고요. 자, 총 납부세액은 1,142만 원이고 기납부가 721만 원이 있어서 5월 달 신고할 때 421만 원을 내신 분이네요. 이렇게 신고를 하셨네요. 그죠? 신고 내역이 이렇구나 해석하고 자, 자료 2번 이분이 신고할 때 반영한 손익계산서 내역이 있어요.
매출액이 42억이고 매출원가 37억 3천만 원을 빼서 매출 총이익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판관비가 있어가지고 판관비 3억 6,600만 원을 빼니까 영업이익은 1억 4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업의 수익에 이자 수익과 배당금 수익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자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은 빼서 소득세 차감정 순이익은 1억 1,300만 원이네요. 이거 그냥 눈으로 쭉 훑으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이거죠. 1억 1,300만 원에서 여기서 소득세 비용을 얼마로 빼나요? 소득세 비용 1,700만 원을 빼서 신고한 당기 순이익이 얼마다? 9,600만 원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기 순이익이 별도의 다른 소득이 지금 없잖아요. 사업소득만 있죠. 그래가지고 소득 금액에 그대로 이렇게 온 거죠. 9,600만 원으로. 이렇게 세무조정 사항이 지금 신고할 때 없다고 생각해서 9,600만 원 당기 순이익에다가 원래에다가 가산 조정, 차감 조정을 해서 우리가 뭐 소득 금액을 뽑아내는데 지금 신고할 때는 다른 세무조정 사항이 없었나 봐요. 하지 않았나 봐. 그래서 9,600만 원을 그대로 소득 금액을 끌고 와서 쭉 풀이했던 거예요. 쭉 신고했던 거예요. 그죠? 자, 체크할 게 이겁니다. 소득세 비용 뒤쪽에서 필기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법인세 문제 풀 때도 법인세 비용을 보자마자 뭐 합니까? 법인세라면 법인세 비용 보자마자 송금 불산입 법인세 비용 얼마 기타 사회 유출 하죠. 왜? 일단 법인세 비용을 송금 불산입해서 송금 차감하기 전 상황으로 돌려놓고 세무조정을 다시 시작해야 스트리 맞다는 거예요. 소득세 비용을 뺀 상태에서 또 시작하면 계속 순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소득세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알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기존 뺀 내역에서 다시 계속 이어가면은 순환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소득세 비용 차감 전으로 돌린 다음에 세무조정을 다른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소득세 비용, 법인세 비용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비용은 이따가 보겠지만 이 소득세 비용은 먼저 뭐부터 보자마자 뭐? 법인세라면 송금 불산입이니까 여기 소득세라면 필요경비 불산입.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서 다시 소득세 비용 차감 전으로 환원시키는 거죠. 이따가 풀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여기에서는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 항목에서 소득세 비용을 봤으니까 요거는 이따가 필요경비 불산입 되겠구나. 바로. 별도 멘트가 없더라도 이거는 바로 필요경비 불산입 해야 되는 친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여러분 세무조정 할 거거든요. 세무조정의 TA, Tax Adjustment, 세무조정의 뭐다? 출발점이 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맞죠? 우리가 간접법으로서 할 거 아닙니까? 당기순이익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가산조정을 더하고 차감조정을 빼서 올바른 소득 금액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자료 3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세무조사 할 때 이런 사항들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하나하나 볼 겁니다. 요 비용 안에서 급여 내역에서 이런 항목들이 있었고 판매 장려금에서는 이런 항목 기업 업무 추진비, 여러분 접대비를 24년부터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항목들이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이런 확인한 내용들을 어떻게 세무조정에 적당하게 적정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항들을 방금 아까 말했던 여기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한 세무조정 사항들, 가산조정, 차감조정 이 사항들을 어떻게 뒤에 있는 자료 3번을 보면서 세무조정 사항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료 4번은 뭐가 있어요? 부양가족, 가족 현황이 있네요. 우리가 바로 앞 자료 3번까지를 이용해서 적정한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우리가 조사 결과 경정했어요.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가족 내역들이 있고요. 가족 몇 명이 있고 나이가 있고 소득 내역이 있다. 그리고 이분이 혹시 나이 예를 들면 뭐 입양자 혹은 이제 나이가 뭐 70세 이상인지 여러 가지 추가 공제, 기본 공제를 보는 거죠. 소득 공제 내역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보면 보험료 관련한 내역들이 나옵니다. 우리 주로 시험에서 이 보험료가 가장 많이 나오죠. 우리 보험료, 뭐 의료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최근에 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쪽도 조금 단순하게 많이 나오죠.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보험료, 뭐 의료비, 교육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공부할 것들이 사실 이제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주로 보험료 쪽이 많이 나와요. 보험료에서 어떤 내역은 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어떤 내역은 특별소득공제, 어떤 내역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쪽에서 다루고 이렇거든요. 이런 내역들을 하나하나 잘 구별할 수 있는지 분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계산 과정이 어렵다기보다 특히 소득세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여러분. 법인세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대손충당금 계산하는 거,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계산하는 거 조금 이제 디테일한 계산 한도 시부인까지 해야 되지만 소득세는 요즘 추세가 막 이렇게 계산을 복잡하게 하거나 다양하게 뭐 깊이 있게 암기기를 다 했냐 뭐 이렇다기보다 소득공제 쪽에서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 쪽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하지만 세액공제 쪽은 한 자녀 세액공제 정도만 공부하셔도 좋거든요. 이따가 풀이할 때 하나하나 같이 볼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고 자료 4번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풀이 서식이에요. 우리 주관식이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문제 하나 풀고 해당하는 내용을 갖다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물음이 있습니다. 물음 1번. 자료가 여러분 앞에 1, 2, 3, 4 4개가 있었죠. 자료 1, 2, 3번 3개를 이용하여 여러분 이 말은 물론 자료 4번도 있지만 물음 1번을 풀 때는 자료 4번은 이용하지 마세요 이 뜻이에요. 지금 이거 자료 4번을 보고 물음 1번을 풀 때 여기에 갖다 적지 말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애초에 잘 분류가 돼 있을 겁니다. 자료 1, 2, 3번만 보면 충분히 여기 다 쓸 게 나온다고요. 이 물음 1번을 풀 때 충분한 내용들이 자료 1, 2, 3에 다 있기 때문에 혹여나 자료 4번을 보면서 여기서도 혹시 물음 1번에 적을 게 있을지 몰라 분석해봐야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시라는 겁니다. 공부하실 때 풀이하실 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해서 정확한 서학소득금액을 풀어보세요 라는 거예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여기 있고요. 조정계산서는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정계산서. 이렇게 두 개를 완성해서 정확한 사업소득금액. 우리 지금 신고할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신고할 때는 당기순이익이 9,600만 원이고 지금 세무조정, 가산조정, 차감조정 할 게 없다고 판단해서 소득금액을 그대로 9,600만 원이라고 적어서 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세무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전에 자료 1, 2, 3번에서 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세무조정 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존에 있던 소득금액 9,600만 원이 아니라 정확한 소득금액을 찾아내겠죠. 그게 바로 정확한 소득금액을 찾아내라 이 말인 거예요. 됐습니다. 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요 밑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과목, 금액, 합계란을 작성하래요. 과목, 금액, 그리고 밑에 합계란을 작성하래요. 오케이? 요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과목, 금액, 밑에 합계란을 조정하고요. 이따가 또 볼 겁니다. 자, 과세기간과 여기 상호 같은 건 다 이미 적혀 있네요. 그죠? 여기는 우리가 적을 필요 없겠네. 법인세에서는 보면 여기가 비어 있거든요. 이것도 적으셔야 돼요. 법인세에서는.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법인세 풀 때. 지금 여기는 뭐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어떻게? 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말 그대로 소득금액을 조정한다. 왼쪽은 뭐예요, 여러분? 가산조정이죠. 총수익금액 산입 그리고 필요금액 불산입 이 두 개를 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가산조정이라고 불러요. 총수익금액 산입이 법인세로 치자면은 입금 산입이죠. 필요금액 불산입이 법인세로 치자면 송금 불산입이에요. 같은 거예요. 법인세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가산조정이라고 불러요. 왜 가산조정이라고 불러요? 위에 여기 당기순이익에다가 이만큼을 더하죠. 당기순이익에다가 더해지잖아요. 맞죠? 당기순이익에다가 더할 항목들이란 뜻이에요. 총수익 금액이 더해지든 필요경비가 부인되든 미치는 이펙트는 어때요?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어때요? 더하는 효과로서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 오른쪽엔 어떻습니까?
필요경비 산입, 총수익금액 불산입. 여기는 뭐예요? 차감 조정 항목들을 오른쪽에 적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이거는 법인세로 치자면은 송금 산입이죠. 총수익금액 불산입은 법인세로 치자면 입금 불산입이에요. 경비를 더해주든 송금이 더해지든 입금이 빠지든 효과는 어때요?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냐고요? 여기 마이너스 효과를 주죠. 입금이 줄어들어요. 혹은 비용이 더 커져요. 그럼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어때요? 당기 순이익은 이런 차감 조정을 하면 당기 순이익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차감 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됐죠? 자, 여러분 지금 말한 내용은 똑같이 법인세 문제 풀 때도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항목들 있죠. 감가상각비 항목을 봤다. 필요경비가 한도를 초과했네. 그러면은 여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 500원이라고 적는 거구나. 필요경비 불산입니까? 여기 적으면 안 되겠죠?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면은 왼쪽에 필요경비 불산입이니까 감가상각비 보라색으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라고 해가지고 500원 이렇게 가산해야겠죠. 필요경비가 부인되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잊지 마라. 마지막에 합계를 꼭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합계를 다 적었죠? 합계를 각각 적었단 말이에요. 가산조정의 합계는 왼쪽에, 차감조정의 합계는 오른쪽에 이렇게 적었죠, 여러분?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뒷페이지에 조정계산서 여기에다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여러분 얼마였어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우리 보고 왔잖아. 9,600만 원. 이거 그대로 갖다 적는 거예요, 여러분. 제시되어 있잖아요. 신고할 때 손익계산서 9,600만 원이었어요. 여기다가 소득 금액이 이번에 조정되죠. 그죠? 소득 금액이 조정되는 항목들 뭐가 있어요? 총수익 금액 산입 및 필요금액 불산입. 이거 위에서 말했던 왼쪽 편에 있는 것들. 왼쪽 편에서 본 합계액을 그대로 여기 갖다 적는 거예요. 맞죠? 차감 조정. 요 밑에는 뭐예요, 여러분? 필요경비 산입 및 총수익금액 불산입은 차감 조정. 아까 오른쪽에 차감 조정이죠. 이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9,600만 원에다가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이 차가감 소득 금액, 진정한 제대로 된 소득 금액을 찾아내는 거죠. 이러면 돼요. 그럼 다 푼 거예요. 물음 1번 이렇게 하면 다 푼 거예요. 자, 뒤쪽에 물음 2번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료 4를 이용하여. 자료 1에서 3번은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물론 꼼꼼하게 하신 분은 이게 자료 1, 2, 3, 4가 정합이 맞는 게 이제 올바른 흐름이니까 정확한 흐름이니까 자료 1, 2, 3번하고 만약에 자료 4번하고 만약에 틀어지는 게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자료 1번에는 예를 들면 배우자 급여가 얼마로 나왔는데 뭐지? 자료 4번에는 다른 금액이 예를 들어 제시되어 있다. 보통은 같은 금액으로 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금액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면은 뭘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자료 4번에 제시되어 있는 걸로 푸는 거예요. 독립된 물음이라고 보는 거라고요. 물론 가능하면 출제자께서 물음 1, 2, 3, 4를 정합적으로 다 만드실 거예요. 하지만 자료 4번을 이용한다는 거는 자료 1, 2, 3번을 이용하지 말고 자료 4번 그 페이지만 보시면은 물음 2번을 다 푸실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출제 의도가. 자, 오케이 됐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어라 이 말이에요. 종합소득공제, 소득공제, 기본공제, 그리고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그리고 특별소득공제 중에서 보험료 공제 이런 게 있구나. 있고 밑에 세액공제 중에서 뭐가 있나?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뭐 표준세액공제 뭐 이렇게 빈칸을 적으라는 거구나. 오케이?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 물음 2번이 다 끝난 거예요. 풀이까지 하고. 금액 얼마 적고 뭐 산출 근거 뭐 기본공제 대상자 뭐 5명 예를 들면 뭐 모친 뭐 본인 뭐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간단하게. 자, 여러분 이제 물음 1번 풀이 있는데 제가 지금 보면서 이어가지고 다른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풀 거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 다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 그대로 갖다 적으세요 뭐 이런 거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풀 겁니다.
자, 문제 1번 전반적인 걸 훑어봤거든요. 이게 한 번 정도만 이제 한번 봐두시면 될 겁니다. 주관식이 낯선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객관식으로만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요. 주관식이 낯선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훑은 거니까 자, 문제 1번에 대한 전체 훑음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어서 무릎 1번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